적중하신 토토방방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희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어범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가족방 입장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일 NPB 일본 야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이브 대 라쿠텐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이브는 타선의 활약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마운드에 활약이 나오더라도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가도 타선이 뜬금 활약을 해주거나 마운드가 빠른 승부를 통해 분위기를 잡으면 연패를 끊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 타치야가 나설 때는 연패 스토퍼 역할을 항상 성공해왔다. 무엇보다 라쿠텐 타선을 상대로 낮은 변화구 승부를 통해 주도권을 잡으며 상대적인 강세를 이어가고 있어 리드를 기대해 볼 만할 것이다. 이어서 라쿠텐은 세이류가 안정적인 제구력을 갖추고 있지만 결정구를 투구할 때 구위가 부족하거나 상대에게 노림수를 허용하며 이닝 소화 능력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하기 편한 세이브 타선을 상대하더라도 많은 실점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이닝 소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불펜이 빠르게 가동되기 시작한다면 마운드 운영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세이브의 가장 큰 문제점인 타선의 열세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라쿠텐이 세이브의 마운드를 상대로 컨택을 하지 못하며 고전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라쿠텐 타선이 몸쪽 승부에 고전하고 있어 타치야의 빠른 볼 승부에도 타이밍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매치업이다. 세이브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요코하마 대 한신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요코하마는 한신을 상대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안드레가 이번 경기에선 활약을 장담하기 어렵다. 최근 들어 빠른 볼 제구력이 흔들리는 중이고 이로 인해 이닝 소화를 하다가도 장타 등으로 인해 비교적 많은 실점을 허용하고 있다. 초반 열세가 이어지기 시작한다면 마운드 운영을 따라가기 어려울 것이다. 이어서 한신은 지난 시즌 보였던 마운드의 강세를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 불펜 투수들이 모두 주도권을 잡는 적극적인 피칭을 이어가는 중이고 선발 투수들은 긴 이닝을 소화해준다. 무라카미 또한 비교적 강한 구위를 통해 타이밍을 뺏기지 않고 빠른 템포로 승부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이어지고 있는 타선의 강세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신이 마운드의 강세를 이어가는 것과 동시에 타선이 적은 부담을 갖고 상대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신이 상승세를 그릴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요코하마가 팀의 연패가 길어지고 있기에 부담도 클 것이다. 무라카미의 빠른 볼 승부에도 비교적 고전했던 기억이 있기도 하다. 한신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프트뱅크 대 니오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프트뱅크는 스튜어트가 상승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니오넴 타선을 상대로 강한 몸쪽 승부를 통해 실점을 쉽게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스튜어트 또한 이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마운드 주도권을 갖고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니오넴은 다카유키가 긴 이닝을 소화하면서 분위기를 쉽게 내주지 않을 것이다. 불펜 투수들의 열세가 있으나 다카유키의 강한 몸쪽 승부와 함께 카운트 주도권을 잡는다면 장타를 억제하며 마운드 운영에서 밀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타선이 상대적인 열세를 보이고 있어 리드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소프트뱅크가 지난 경기와 같은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스튜어트의 활약과 함께 불펜이 여유롭게 리드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고 타선 또한 강한 응집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니오넴 타선이 스튜어트의 낮은 볼을 상대로도 타이밍을 맞추지 못했고 이로 인해 높은 볼에 대한 열세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소프트뱅크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오릭스 대 치바롯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릭스는 연패가 너무나도 길어지고 있다.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 있는 선수들이 많지만 연패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히로야 또한 마찬가지다. 여전히 강한 구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부담감으로 인해 실투가 많아지는 중이고 이로 인해 이닝 소화와 대비해 실점이 많아지고 있다. 이번 경기에서도 접전 상황이 이어지더라도 먼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서 치바롯데는 아유무가 리드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등판에선 변화구 제구력이 흔들리며 고전했으나 빠른 볼 구위와 함께 오릭스 타선을 상대로도 주도권을 잡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팀의 상승세 흐름과 함께 피칭을 이어갈 수 있다. 불펜 투수들 또한 빠른 볼 승부를 통해 주도권을 잡고 있어 변수를 쉽게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치바롯데가 타선의 활약과 더불어
마운드의 상승세까지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히로야에게 많은 득점을 올리지 못하더라도 유리한 불펜 싸움 구도를 만들며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고, 오릭스 타선 또한 낮은 변화구 승부에 고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유무를 상대로도 리드를 장담하기 어렵다. 치바 롯데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히로시마 대 주니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히로시마는 노무라 유스케가 시즌 첫 1군 마운드에 오른다. 작년 6경기에 등판해 1승 1패라는 인상적인 성적을 남긴 노무라는 앞선 3경기에서 17이닝 무실점 이후 후반 3경기에서 14이닝 9실점이라는 극과 극의 투구를 보여준 바 있다. 전날 경기에서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요코하마의 투수진 상대로 단 2득점에 그친 히로시마의 타선은 전체적인 타격 페이스가 가라앉는 중이다. 8회 말 키쿠치의 빗맞은 안타가 나오지 않았다면 경기는 연장으로 갔을 것이다. 이어서 주니치는 오가사와라 신노스케가 시즌 5승에 도전한다. 26일 한신 원정에서 6이닝 4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오가사와라는 최근 3경기 연속 3실점 이상의 부진이 이어지는 중이다. 전날 경기에서 요시무라의 투구에 막혀 있다가 야쿠르트의 불펜 난조를 살리면서 3득점을 올린 주니치의 타선은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여전히 타격이 좋다는 말은 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금년 히로시마 원정에서 4승 1패로 강하다는데 승부를 걸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두 팀 모두 시리즈 스윕에 성공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타격이 부진하고 투수력으로 이겼다는 것도 공통된 포인트다. 그렇지만 히로시마의 타선은 유독 주니치의 투수들만 만나면 맥을 못 추는 징크스가 있고, 금년의 노무라에게 작년의 위력을 기대하는 건 조금 힘들어 보인다. 주니치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요미우리 대 야쿠르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요미우리는 아카오시 유지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26일 요코하마와 홈 경기에서 5이닝 7안타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아카오시는 작년과 다르게 후반전에도 투구가 좋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날 경기에서 제레미 비즐리 공략에 실패하면서 오코에 루이의 솔로 홈런 포함 2득점을 올리는데 그친 요미우리의 타선은 결국 코시엔의 주박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번 시리즈도 타격감이 올라오는 건 쉽지 않아 보이는 모습이다. 이어서 야쿠르트는 오쿠가와 야스노부가 1군 복귀전에 나선다. 7월 21일 요코하마와 홈 경기에서 4이닝 3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오쿠가와는 구위가 살아나지 않는 문제를 드러낸 바 있다. 전날 경기에서 우매치 공략에 실패하면서 2득점에 그친 야쿠르트의 타선은 초반 대량 득점 찬스를 계속 놓친 게 결국 역전패의 빌미를 주고 말았다. 구장을 타는 타격 스타일은 야쿠르트 최대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 야쿠르트는 구장을 타는 타입이고 요미우리는 코시엔에서 타격감이 다 사라졌다. 떨어진 타격감을 홈에서 살려내는 건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금년의 아카오시는 아직 선발로서 안정감이 떨어지는 편이고, 오쿠가와는 도쿄돔 등판 시 피홈런이라는 변수가 있다. 그러나 최근 야쿠르트는 후반 경기력이 좋지 않은 반면 요미우리는 그나마 살아있는 편이고, 그 점이 야쿠르트가 최하위를 하는 이유일 것이다. 요미우리 승리를 추천합니다.